에코프로의 급등이 어디까지 갈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00만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에코프로의 차트를 보시면 이전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쭉 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안착하고 7번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급등주 파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94만원 95만원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개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줄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급등한 것은 테슬라의 차량 인도 대수가 2분기에 83%나 급증했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급등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무슨 우려가 나오고 있냐면요, 영업이익률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 폭락하고요. 테슬라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우리가 좀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 2분기 판매 대수가 80% 이상 급증을 한 것은 할인 때문이죠. 모델 3에서는 20% 이상의 가격 할인이 들어갔고요. 모델 Y에서도 10% 이상의 가격 할인이 들어가면서 일단 영업이익률들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4월 달에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다가 이게 조정을 맞고요. 2차 파동 나왔다가 아주 긴 한 달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의 급락이 나왔던 구간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게 4월 중순경에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낙관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전기차 또 2차 전지에 대한 센티가 안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적 발표가 언제입니까? 7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요 전후로 해서는 테슬라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나올 수 있고요. 또 FOMC 회의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자, 특이한 사항은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 잔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쇼커버링, 쇼스퀴즈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170만 주까지 올라갔던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166만 주까지 내려왔고요. 아마 어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아마 잔고 수량은 많이 줄어들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코프로 BM은 공매도 잔량이 좀 늘고 있죠. 그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300만 주 후반대에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다? 400만 주 중반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볼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 BM도 쇼커버링 터지면 훨씬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과 테슬라 실적 발표를 계기로 2차 전지가 한번 꺾인다라고 했을 때는 하락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상한이 일어날 가능성들 두 개를 다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2차 전지에 있어서는 불확실성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좀 돌려가지고요, 2차 전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와 테슬라의 실적들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자동차 부품주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세요. 현대차, 기아차가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월 전기차 판매 기록을 2달 연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어요. IRL 법안에 따라서 보조금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자동차의 완성도가 높아서 그래요. 지금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들을 꼽는다면 무조건 테슬라는 1위죠. 그리고 2위가 현대차, 기아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현대차, 기아차는 eGMP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죠. eGMP라는 것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데요.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능들, 이런 것들이 다른 벤츠라든지 BMW와 같은 독일차에 비해서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자동차 부품들인데요. 한 3만 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3만 개 정도인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의 부품들은 사라질 겁니다. 연료통이라든지 엔진, 배기, 흡기,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죠. 전기 모터로 돌리니까요. 차체라든지 공조 시스템, 그리고 브레이크 등과 같이 일부 부품들은 훨씬 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일제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끝났느냐? 끝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 오랜 기간 전기차를 같이 개발한 업체들 중심으로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2009년도 그렇고요. 2013년도 그렇고 자동차 섹터는 한번 추세를 타면 상당히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 정도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아직 상승폭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관련주들, 제동 관련주들도 지금 후발주로 따라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도 업종으로 편입을 시키는 이유는요.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주를 잡지 않으면 수익을 보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가는 종목들만 가고 개별주들은 안 간다라는 거죠. 강한 주식 클럽에서도 프로텍이라는 주도주 잡고 나서요. 이게 한번 방향을 잡고 나니까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고 5번 나와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들만 끝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온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수익률이 얼마까지 나오냐? 보통 100% 이상의 수익들이 아주 잘 터지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상한 테마들로 들어가시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수급들이 집중되는 주도 업종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편성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강한 주식 연구소에 제가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단기 파동 추천주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수익률들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죠. 조선내화는 이렇게 급등하면서 상한가 안착하고 추가적인 급등 한 100% 수익이 나왔고요. 대원강업도 제가 7월 4일 화요일날 장전에 말씀드렸는데 당일날 상한가 가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추가 급등 나오면서 이틀 만에 50% 급등 수익들 터지고 있습니다. 큐렉소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의 100% 가까운 수익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는 파동 추천주들 또 주도 업종에 속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급등이 나온다. 반드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 설치하는 방법은 우리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를 올려놨으니까요. 이 링크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흐름만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밀리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 조정은 여러분들 덤덤하게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6월 달에 급락하는 동안 반도체 쪽이 버텨주면서 포트를 잘 잡아줬고요.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반도체가 조금 밀리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대세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요 기술적 지지선들 근처에서의 반등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올라간 것은 에코프로 형제들만 올라갔다라는 거죠. 별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DR 지표가 70선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박살나 있다. 아주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도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자동차 부품주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어디에서 봤습니까? 우리가 기존 주도 업종들이 JYP 같은 것들에서 봤다고요. 지금 보시면은 11선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면서 쭉쭉쭉쭉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깨고 나니까 다시 쏘아 올리는 흐름들이 JYP에서 나오는데 그거하고 화신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죠. 계속 11선, 21선 타고 올라가다가 기관과 외인들의 엑시트 물량이 한번 나간 이후에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량들이 그만큼 잠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신은 대장주긴 하지만 역사적 신고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서현 2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8% 급등하면서 전고점대를 돌파를 해버렸는데 이렇게 대장격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단기 평선들에서 자꾸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세요. 자동차 당분간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발로 따라가는 것이 조금 작은 종목이 세종공업 같은 종목들이 있죠. 세종공업은 아직 본격적인 슈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공업도 보시긴 하는데 문제는 세종공업이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자동차용 소음기, 배기가스 정화기 이런 것들이라고요. 내연차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적다. 하지만 실적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흐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대에서 지금 3%대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흐름들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S 오토텍은 20일선 이탈했다가 여기에서 1번 나오고 2번 나왔죠. 그리고 3번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렴을 하겠죠. 수렴하고 나서 위로 쏘는 흐름들 나오면 얘도 역시나 관심 가지고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시고요. 에코플라스틱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에코플라스틱도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7번을 길게 만든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패턴들입니까? 에코프로 보시면 이런 자리라고요. 1차 상승이 아주 크게 나오고요. 이렇게 7번 구간을 박스권 오랫동안 잡아놓고 전고점대 돌파하려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에코플라스틱도 관심권에 두고 볼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신 브레이크는 오늘 매수세가 하나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골이 달렸던 종목은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게 다 매물대거든요. 전부 물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 물량들 정리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코리아 FT는 아주 이쁜 흐름들 만들어 놓고 있죠. 여기에서 상승폭 하나 나왔고 다시 수렴 갖고 가면서 4번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왔다. 거래량들도 소폭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리아 FT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강한 주식은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1대1 상담도 하지 않고요. 이것은 전부 다 사기 사칭 채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 주식은 강한 주식연구소 빌리언스탁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사칭에 속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